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9월 4주차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지수부터 잠깐 보시면은 나스닥이 지지난주에 5주선을 이탈되고 지난주에는 쭉 하락하다가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왔습니다. 파라볼릭 데드가 났기 때문에 데드 반등이긴 한데 지표가 아직은 다 상승 중이고, 그리고 이 빅스 지수 차트가 완전히 꼬라박고 다시 신저가를 치고 가고 있는 걸 봐서는 앞으로 또 조정 시에는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 아직은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장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근데 이제 빅스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눌렸죠. 그럼 다음 주에 좀 내려오다가 또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주 조정을 받게 되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 올라가도 일단 사긴 사는데 약간 좀 현금은 남겨놓고 사셔라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종목이 좋은 거,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종목은 인바이오젠입니다. 인바이오젠은 일단 차트는 애매합니다. 지금 역헤드앤 숄저 모양도 나오고, 어깨, 머리, 어깨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해서 추세를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해보겠는데, 지금은 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시국이긴 하나, 지금 이 버키 스튜디오가 되게 잘 가고 있죠. 지금 버키 스튜디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는 못 사는 거고, 인바이오젠은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 2년 연속 적자 기업이고 올해도 지금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76%, 유보율이 181%. 요 정도면 이제 운 나쁘면 유상증자 맞겠다. 자산 총계 1237%, 자본금 258. 이거는 감자는 맞을 일은 없겠다라는 거고, 잘못하면 내년에는 여기서 사서 딱 떨어졌는데 물렸다. 차트상으로 물리면 추가 매수하면 땡큐한 건데, 잘못하면은 이제 다음 내년도에 관리 종목, 운 나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주다, 그걸 참고하시고 비중을 적당히 하셔서 지금 도전을 해 볼 만한 때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막 30%, 50%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적당히 10에서 20% 사다가지고 한번 상승을 하면은 먹고 나오는 전략, 그 전략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차트가 주봉이 일단은 좋고, 그 다음에 얘가 최대 주주가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버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월봉으로 봐도 겁나게 예쁘죠. 월봉이 지난 연도에 역대급 거래가 터지고 겁나게 예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갈지 그냥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거지. 살짝 애매하니까 뭡니까? 조금만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지난주에 근데 또 외국인이 26억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17억 정도, 그리고 목요일에는 2억 정도, 한 2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한 거죠, 외국인이. 단타 치러 들어온 거겠죠, 아마도. 막 투자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월봉 상태가 굉장히 예쁘죠. 20월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고 역대급 거래가 터지고, 일단은 방향성의 순응을 해보시길 바라고, 지표도 매수고, 주봉 상태도 보시면은 딱 최대 거래가 터지고서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주선만 안 깨면 됩니다. 이렇게 20주선이 올라오고, 다음 주 주동 받더라도 다다음 주 양봉 나고 빡빡 가거나 다음 주 빵 가거나
그걸 노리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오주선을 회복을 했으나 실패를 하고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달릴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외국인도 사고 해서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하실 분들은 해보셔라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장기 투자 계좌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에서 임바이오젠을 요때인가? 요때 절반 사고 떨어지길래 에라 하고서 그냥 뭐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임바이오젠 사놨습니다. 많은 전량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한 뭐 50% 이상 임바이오젠을 사가지고 평당가가 4,500원 정도 됩니다. 약수익 구간이다. 지금 주봉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5주선을 회복을 했고 50, 20주선이 2평 밀집 상태이고 주봉이 2평이 밀집된 상태, 정별 상태, 위로 벌어지지 않은 상태, 뭐 양호한 거죠. 양호하다. 그리고 심리가 50도 쳐준다. 50까지 내려왔고 심리가 딱 50이고 단기 지표가 조정에 들어갔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고 가는 거죠.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딱 세워놓고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르락 내리락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 하면은 뭔가 찝찝한데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그러니까 세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가거나 이렇게 하고 가거나 그걸 노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기 지표가 다 이제 상승인데 방향도 위로 잡혔다. 그러니까 지표는 주봉은 거진 뭐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8, 90%는 상승으로 보신다. 월봉도 지표가 지금 중기 지표는 하락이지만 나머지 지표들이 다 이제 상승이죠. 지금 RSI가 50 이상이긴 한데 이제 화살표만 나오면 되겠죠. 네. 심리도 살아있고 일봉 상태도 지금 심리가 계속 살아있고 단기 지표도 매수를 신호를 보내고 어제 5일선 회복 오늘 안 차겠다.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은, 내일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개파락해서 하루 눌러주고서 그냥 가던가 아니면은 그 다음날 가던가, 요거 아니면은 눌러주고서 또 5일선 이탈되고서 이틀 동안 하고서 3일째 양봉 난다? 그럼 그때부터가 빵 시작일 수가 있겠죠. 이런 그림이나 그냥 가는 그림 보시고서 분할 매수, 어제 저점, 엊그저께 저점, 일단은 엊그저께 저점 4,205원 여기를 이탈했을 적에는 부담되시는 물량은 팔고서 보신다. 왜냐면은 그 하단이 또 밴드 하단이고 이전 저점이기도 하고 721선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를 깼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저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4,200원 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일 시가의 5% 이내, 시가 이하 5일선 근접할 적가 원래가 10% 선매수가 정석이다 라고 보시고, 목표가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게 보이죠. 단기 목표가는 저기고 중기 목표가는 여기고 장기 목표가는 여기다 라고 보시고, 다음주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빡 샀는데 파라볼릭을 근접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 파십시오. 파라볼릭 근접하고 똑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갔다가 또 밑으로 내려온다? 다시 사시고, 절반 팔았는데 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절반 파시고 챙기는 사람이 잘 하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요것만 돌파를 딱 하면은 뭐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여기서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끄적하다가 조정받고서 빡 급등을 하면은 요 정도 갔다가 파라볼릭 골든 나고서 골든 발락 하다가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최대 목표가는 저거입니다. 저기 월봉이 파라볼릭 골든 날 때 7,800원 이 정도. 거기 가면 이제 진짜 부담되는 물량 다 팔고서 일부만, 또 그냥 갈 확률은 없지만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만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받을 적에 재매수 하신다. 덮어놓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특히나 관리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챙겨가면서 해야 되겠죠. 이게 아무튼 먹고 땡기 장땡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징어 게임이 지금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에서는 더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인기가 엄청난 난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바이오젠도 지금 충분히 차트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고 충분히 올라갈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고서 도전을 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에요.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코로나19 변이 예방 나잘 스프레이를 개발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나노 CMC가 엄청나게 잘 가죠. 근데 너무 많이 갔죠. 나노 CMS. 얘도 이제 뭐 플라즈마인가 뭔가 비수로 해가지고 코로나를 치료를 한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잘 가고 있죠. 너무 잘 가가지고 정지가 됐나? 정지가 됐네. 얘도 이제 올라간 만큼 주식은 뭐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만원 기준 11만원 10만 5천원 매도 접점가인데 거기까지 갔네. 11만원까지 13만원 상승권까지 갈 뭐 폭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얘도. 그런데 너무 많이 갔죠.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또 이제 제 해먹었으니까 또 얘가 또 나잘 스프레이가 또 유행을 또 탈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고서 인바이오젠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우소코도 재료라고 치면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설치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잘 스프레이와 오징어 게임을 해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대아티아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두 번째 종목 중에서 대북주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대아티아이. 이 모양 좋지 않습니까? 모양이 좋다. 5주선을 회복을 했다. 거래가 된다. 심리가 올라온다. 근데 수급이 이제 개인만 엄청나게 사고 외국인은 다 팔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외국인도 그런 걸 몰랐는지 아무튼 저는 뭐 수급보다는 차트대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차트대로 하시면은 차트가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쌍바닥을 쳤기 때문에 요렇게 손절 잡고서 항상 손절은 짧게 하셔야 됩니다. 뗐다가 하니까도 손절은 짧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기 5일선 이탈했을 적에 손절 뭐 그런 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저기 전저점 이번 지난주 저가 5,970원 이탈 시 손절 그 위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시간으로 1.53%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 딱 차트는 쭉 내려와서 21선 정도? 21선 원래. 그리고 기법이 위로 갈 적에는 6,000원 기준 6,600원 6,300원이 매수 적정가입니다. 근데 6,300원 안 오고서 그냥 가버리면은 또 저기 쳐다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땡큐 할 금액 한 5% 정도만 시가에 그냥 사신다. 근데 죄송합니다. 네.
시간외로 1.53%가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6,450원 정도가 내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5%뭐 이내 한번 사볼만 한데, 그런데 이제 또 주말에 또 종전선화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까지 할 수도 있다 라고 엄청난 또 대형, 또 그냥 또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엄청나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존중 유지되면은 남북 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또 갭 떠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갭 떠서 그런데 가면은 할 수도, 한다는 게 아니죠. 할 수도 기대감으로 뭐 날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갭 뜨면은 진짜로 일부만 사시고, 갭이 너무 안 뜨면은 일부만 사시고, 갭이 너무 많이 뜬다 그러면 사지 마시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아무튼 6,300원이 매수 적정가예요. 6,300원 오면은 5에서 10%는 사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봉에서 거래가 늘고 심리가 올라오는데 지금 지표가 이제 상승으로 가려는 거죠. 지금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렇게 관망했다가 어제 이렇게 막 갈 적에 제가 이 6,300원 정도에서 신규 매수 의견 드렸죠.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러겠죠. 대부분이 안 사셨겠죠. 원래가 저렇게 721선 근처에서 파라볼릭도 골든 나고 그럼 막 사는 겁니다.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 개판이면은 가던 번쩍이다가 똑 떨어지면 이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또 돈을 잃죠. 그렇기 때문에 번쩍일 때 함부로 쫓아가는 건 아닌데, 주봉 모양이 그럭저럭 좋지 않습니까? 월봉도 모양이 좋아요. 20월선을 돌파 지지받다가 못 갔는데 다시 돌파 지지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갈 확률이 더 높겠죠. 북한에서 기존부터 생쇼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게 예견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렇게 급등을 할 확률이 높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는 이게 보이는 데서는 한 9,5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대북주가 지금 뭐 종전선언 되면서 뭐 날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뭐 갑자기 그런 이슈로 해서 번쩍이고 해먹고서 나중에 충분히 또 조정받으면은 그때나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지, 지금 당장 종전선언 될 것 같지는 않다. 차트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엊그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이 코스피가 우리 이제 고래 기법, 우리 스승님 기법으로 치면은 우리 스승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긴 하신데 좀 나이가 들으셨다는 게 좀 그렇죠. 나리네님이 이제 제가 이제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시고, 저 혼자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너 같은 제자 둔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제 스승님이 맞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2025년에 3050포인트를 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3300포인트나, 지금 2021년도인데 3300포인트나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갔다가 조정을 받고 끄적끄적하다가 2025년에 3030포인트 갔다가 또 조정을 또 받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이게 정상 같아, 차트 모양도.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갔습니다. 이게 아무리 유동성 장세라고 하지만은,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지금 더 빨리 선진국으로 되면서
더 모든 것들이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 좋으면은 대북주들도 저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나중에 될 것이다. 나중에는 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쭉 가겠죠. 이게 종전선언 되면서 지금 당장은 올라가다 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마시고 방향성에 순응을 하다가 아니다 싶을 적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여기가 딱 저항이니까 거기서 저항 받았네. 그죠? 근데 그거를 살짝 뚫어주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는 100일 기준으로는 저기가 목표가다. 여기서 시가 이상 올라갔다가 쭉 조정을 받고서 저기다가 쭉 가면은 여기 7,000원 기준 7,700원 7,350원 매도 조정가죠. 거기가 딱 거기네. 거기까지가 목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일신석재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상승 장악형이 뜨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얘도 상승 장악형 뜨고서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끄덕이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쌍바닥 형태에서 또 여기서 끄덕이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서 저 밑에 721선 손절 잡고서 하시면 되겠고, 근데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 지금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먹고땡이 장땡인 매물대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얘는 또 특히나 심리도가 안 삽니다 아직.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매물대를 뚫어 올리고서 매물대를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인데 또 조정받다가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챙길 건 챙겨놓고서 나머지만 홀딩 하신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저 상단, 저 비무장지대 3,3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뚫어 올려줬기 때문에 한 이 정도가 지지선입니다. 2,700원. 아래로는 이제 2,700원이죠. 2,700원 정도부터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 하신다. 근데 얘도 시간외로 3.08%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개파락해서 시작하는 게 상식인데 주말에 이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또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또 갭상승해서, 오히려 또 갭상승해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간을 100을 놓고 봤을 적에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이제 여기도 최대 거래가 터지고 여기도 터졌죠. 근데 여기서는 연달아 터졌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 저기죠, 3,000원 정도. 어떻게 될까? 월요일날 내일 아마도 갭상승해서 종전선언 또 대북 대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는 또 갭상승해서 시간에 빠졌다고 밀리기보다는 오히려 깔짝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오고서 다시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한 8% 올랐을 적에 한 2,600원 요 정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600원 근처 위아래서 그냥 홀딩 하십시오. 그때 사신 분들은. 그리고 기존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겠고, 월봉이 모양이 이렇게 보면 죽여주죠. 월봉 이렇게 보면 끝내줍니다. 뭐든지
간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물리거든요. 특히나 저점에서는 모르겠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시 1000원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지금 월봉이 모양이 끝내주고 지표도 끝내주고 주봉도 지금 일봉은 별론데 월봉 주봉이 되게 좋아요. 주봉이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표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신석재는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하다. 주봉 기준으로 보면 20주선 20주선을 지지받고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중기적으로 거래가 빵 들어왔는데 중기적으로 20주선을 안 깼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살아있는 지금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50, 20이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 상태는 뭡니까? 다음 주도 쭉 뻗어주면은 이렇게 가면은 파라볼릭 골든나면은 먹고땡이 장땡 그런 거죠. 이제 왜냐면은 그냥 갈지 조정받다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렇게 올라가면은 3,300원 주봉 파라볼릭 골든 날짜가 그때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상단 저 목표가 3,880원 정도가 최대 목표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 근데 월봉은 그냥 홀딩하고 싶은데 그죠? 빵 갔다가 조정받다가 냅다 슝 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릴지 얘가 차트가 완벽한 정배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분할로 그냥 챙길 건 챙겨놓고서 나머지만 가져가십시오. 일봉이 저렇게 모양이 별로 이상하잖아요. 이런 차트들은 그냥 이전 고점 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전 고점 이 정도 한 3,800원 정도. 근데 이게 또 지나고 났더니 그냥 또 얘도 어떻게 보면 이때 이 당시는 좀 이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보이죠. 또 지나고 났더니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NF LNF가 지나고 났더니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 이 부분에서 그냥 언덕으로 보이죠. 근데 지나고 나기 전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네. 반동갈이 났네. 바닥은 저기네. 7,000원이네. 안 샀죠. 완벽한 정별도 아니네. 안 삽니다. 안 샀는데 지지받고서 2400에서는 돌파하고 지지받더니 쭉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 저기 만원에 샀으면은 4배를 먹은 거예요. 4배. 근데 쭉 내려오다가도 다시 또 이 2400에서는 찍더니 19만원까지 갔다. 지나고, 그러니까 차트는 지나고 나야 이제 저런 차트였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또 특히나 이 일신석재는 대북주 이변성 있는 종목 그런 식으로 덮어놓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챙길 건 챙겨놓고서 나머지 일부만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도 대북 테마죠. 대북 테마. 대북 농업 관련된 종목 비료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게 이제 남해화학입니다. 그런데 저 바닥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저 2,000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끄적끄적 하고서 하면은 무조건 하는 거죠. 지금 2,000원짜리가 곧 만원 5배 이상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과거
과거입니다. 10년 이상 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옛날 과거에 대해요.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LNF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여기 막 돌파하더니 쭉 가고 19만원 간 겁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은 LNF 같은 스타일이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쭉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애다. 당연히 이 추세를 돌파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네, 차트가 20월선 돌파를 하고서 여기서 그냥 날아가는 애도 지금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못 갈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차트가 월봉이 지표가 상승이고, 근데 지금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갈지 말지는 모르니까 그냥 도전을 하는 건데, 요때 거래가 빵 들어오고서 지금 뭐다? 추세 하단이다. 추세 하단.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자리에서 딱 지지받고서 파라볼릭을 안 깨고서 5주선을 첫 회복을 했다. 근데 지표는 지금 심리가 주봉이 죽고 있고 52하고 단기 지표는 올라오고 방향도 아래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일봉 문양도 이상하죠. 얘가 V자로 간다? 이렇게 가기도 하죠. 이렇게. 근데 뭔가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끄적끄적 해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경우는 이제 이변성 종목이죠. 이변성. 그러니까 뭡니까?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 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갔고, 지금은 뭐 3중바닥 쳤네. 여기서 3중바닥. 여기서 자리만 잘 잡으면은 여기까지 안 내려오서 쭉 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북주가 진짜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 대북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의 마인드로 분할 매수를 해보실 만한 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손절가는 이렇게 잡고서 분할 매수를 하십니다.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긋고 121선을 이탈되면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저 선도 이탈되면 비중을 더 축소했다가 떨어지면 뭐 저 721선부터 다시 덮어놓고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연봉이 끝내주죠. 연봉. 제가 봤을 적에는 꼭 이렇게 내려보다가 이렇게 아래의 꼬리 소양선 이런 형태 십자전환식으로 났으면은 대부분이 갑니다. 대부분이 그냥 가든 조정을 받고 가든 대부분이 갑니다. 여기서 사서 그냥 분할 매수를 해서 뭐 고생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사시면은 그냥 푸근히 기분 좋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1, 2년만 기다리면 되겠네. 1, 2년만. 제가 땅 샀는데 지금 땅 산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면은 사기당해가지고 못 찾을 수도 있는 땅입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줌마, 저의 강아지, 저의 이제 귀요미 릴리를 되게 좋아를 하는 아줌마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부동산 돈 한번 해볼까 하고서 소액 샀습니다. 소액 많이 안 사고 일부 샀습니다. 일부. 우리 이제 귀요미 릴리 볼 때마다 아이고 예쁘다 하셔가지고, 근데 그 아줌마가 땅 사나 해가지고 저기 시흥에다 샀거든요. 2년이 넘었는데 깜깜 모수식입니다. 언제 10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해 가든 내년에 접어주고 가든 내년에 가든 1, 2년만 기다리시면 잘 된다. 분할로. 단타 단기는 당연히 난 절대 장기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추세를 깨면은 부담되는 물량 전량 매도.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6만 8천원을 이탈하고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얘는 지금 뭔가 애매합니다. 여기를 딱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여기를 딱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이제 하락 추세. 그리고 이거는 또 고점과 고점을 그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를 또 깼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 또 하락추세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갈지 이렇게 떨어졌다 갈지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저도 주봉 봐도 잘 모르겠고 일봉 봐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26만 8천원을 돌파를 다시는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지지만 계속 여기만 안 깨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를 깨면은 또 저 하단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부담되시는 사람들은 본전 이제 근처 오면은 물량을 줄여놓고서 부담 없는 금액만 지금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날아가면은 아쉽죠? 이제 한 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최대 10에서 15%까지는 들고 계신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이상은 좀 오바인 거로 보시고 15% 이내까지만 들고 계시길 바라고. 저도 그냥 조금만 샀습니다. 조금만. 저는 근데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 주봉이 좋은 것, 주봉이 좋죠. 심리도가 50 이상이고 단기 지표만 하락이고 나머지가 다 상승. 기준선이 생겼기 때문에 기준선을 일단 근접한 거고, 주봉이 파라볼릭이 데드 나서 데드 반등이긴 하나 지금 지표 상태에는 지금 눌림목 상태다. 단기 지표만 하락일 적에는 눌림목이다. 눌림목의 가능성이 있다. 단기 지표만 하락일 적에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에 눌려가지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난주 타신 분들은 이제 다시 수익이죠. 지난주 눌렀을 적에 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약손실 중이시고, 여기서 제가 뭐 처음에 여기서 추천드렸다가 여기서 제가 뭐 몰빵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5에서 10%만 하라고 했고, 지금도 5에서 15%까지는 가능을 하다. 그리고서 상황을 지켜보시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간외가 떴기 때문에 다음 주도 갭 떠가지고 살짝 올라가다가 21선 근처 맞고 떨어지거나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아직은 기준선도 위에 있고 불안한 겁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5에서 15%만 선매수, 신규는. 그리고 보유자는 보유값만. 그게 좋겠다. 근데 부담이 저기 30만원에 사가지고 네가 추천해서 샀는데 손실 중이냐 하시는 분들은 내 시가 이상 올라가면은 비중을 조금만 줄여 놓으십시오. 조금만. 손실 보고 팔 수는 없는데 그래도 떨어지면은 이제 더 큰 실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줄여 놓습니다. 조금만. 근데 저는 별로 걱정은 없어요. 걱정은 없는데 이제 시간 까먹고 할 것 같아가지고 시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조심해 하라라는 거지. 그리고 모든 건 이제 갈적에 사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좀 개인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조정은 받을 것 같아. 그냥 가진 않고 조정을 받지 않겠나. 주봉 눌림목이긴 한데 이번 주가 이제 3주째고 다음 주 내일부터가 4주째. 다음 주 그러니까 파라볼릭 데드 나고 데드 반등하고 반등에 성공할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주도 데드 반등인데 데드 반등에 성공할 확률은 별로 없고, 이렇게 됐다가 시가 이상 좀 갭 뜨고서 시가 이상 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서 다음 주에 음선 나고 연봉 나고 다다음 주에도 양선 나고, 그리고 하나 둘 다다음 한 3주 뒤에는 양선 나면은 그때부터는 돌파 지지받고서 파라볼릭 하나 둘 셋 넷 5개째부터 그때부터 다시 파라볼릭이 골든 나고 골든 발락을 하고서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노바백스 승인도 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승인이 나면서 쭉
갈 확률이 높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그런 모양이고 두 번째는 뭐 그냥 가는 모양. 두 번째는 그냥 가는 모양이고, 왜냐면 노바백스가 이제 긴급 사용 신청을 했고 외국인도 지금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0주선 올라오고 있죠. 20 가려다가 이제 한 번 더 떨어지고 네, 골파고서 쭉 가는 모양.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시고서 분할 매수 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에서 첫 번째 종목이 한국바이오젠이었는데 금요일날 눌러주고 이제 목요일날 눌러주고 금요일날 푹 켰습니다. 이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6점 종가 기준으로 6.87%. 목요일날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이제 6%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신 종목이죠.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왔죠. 많이.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서 팍 튀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됐습니다. 눌러주고 팍 튀고. 그럼 뭡니까 이제 조정받고 21선 올라오고서 하루 이틀 조정받고서 수요일부터 빵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보유관망 하시고, 지금 매물대네요. 매물대는 뭐다? 매도권. 그런데 지표가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못 먹어도 보죠. 못 먹어도 고. 그리고 떨어지면 아쉬운 조금만 매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홀딩을 하신다. 주봉이 그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은 저 상단 13,000원이 목표가이긴 한데 다음 주 혹시라도 C가에 내려와서 쭉 급등을 하면 파라볼릭 골든 나면서 이전 고점이죠.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가면은 10,000원, 1,000원 근접하면은 절반 정도 축소를 하시고 그냥 가면 그것만 들고 가시고. 근데 지금 5주 연속 올라왔어요. 5주 연속.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내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다. 여기서 20주선만 안 깨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지,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갈지 뭐 일주일 조정받고 갈지 모르죠. 모르니까 지금은 매수권도 아니고 적당히 사 놓는 거죠. 적당히 신규는 떨어지면 적당히 사 놓는 거고 보유자분들은 적당히 팔아 놓고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주봉이 지표가 이쁘죠. 네, 이쁩니다. 세종공업도 지금 모양도 예쁘고 주봉도 그리고 이쁩니다. 지표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이제 올라는 왔는데 매수권 20주선 근접하는 그런 매수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거나 조정받다가 20주선 올라오고서 가거나 요걸 생각하고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완벽한 정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아쉬운 좀만 사신다. 이렇게 매수권이 아닐 적에는 항상 짝대기도 긋고서 저 밑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21선 손절 잡고 단기 추세 손절 잡고서 비중을 늘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적에는, 매수권이 아닐 적에는 그렇게 도전을 하신다. 그래서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중을 뭐 50%, 100% 몰빵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 비중을 뭐 최소 10%나 최대 뭐 한 30% 이내에서 단기 추세를 손절 잡고 하는 겁니다. 50% 사서 100% 사서 떨어지면 손절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욕심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 파라볼릭을 저항받고 떨어졌어요. 근데 3주째이기 때문에 3일째이기 때문에 매도를 재고 저항받고 떨어진 거고, 근데 심리가 지금 50 이하입니다. 50 이하. 그러니까 운 나쁘면은 손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봉이 월봉이 이제 지표는 좋은데
20월선, 60월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요. 그리고 60월선도 있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조정을 받다가 지금 각오를 이렇게 21,000원 가야 매도를 하는 건데, 지금 완벽한 정벨도 아니고 골든 크로스 나가기 때문에 한번 뚱뚱 훅 한번 떨구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훅 떨구고 그리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서 철저한 손절 기준을 잡고서 하셔야 된다. 나는 진짜로 저기 7,500원 뭐 가도 상관없다. 나중에 거기 가도 갔는데 진짜 거기 갔는데 다른 말 하실 분들은 이제 하시면 안 된다. 나는 저기 갔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기분이 좋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월요일날 내일도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손절 없이 하실 분들은 뭐 실적도 2, 4분기에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네, 연봉도 이제 바닥 찍고서 이제 최대 거래 터지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올해 뭐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도 올해 샀어. 근데 손실 났다가 던져놨어. 내년에 가면 다행인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은선이 났어. 그래서 음봉이 났어. 그리고서 이제 내후년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지표가 올라오고 실적도 늘어나고 한번 도전은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관점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또 마이너스 50% 되고 해서 또 나중에 또 대박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은 이제 하지를 마셔라.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라. JR 글로벌도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저기 5,300원에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이게 5,500원 많이는 안 올랐는데 차트는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희한하죠. 얘도 지금 주봉도 되게 모양이 좋아요. 주봉 보면 뭐 이제 시작이죠. 월봉도 지금 잘 가고 있죠. 근데 이제 다음 주가 3주째라서 쭉 밀릴 수가 있겠죠. 5주선까지. 뭐 굳이 이 종목을 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시가에 일부 사고서 5주선 내려오면은 10% 선매수. 갈 적에 비중을 조금만 더 사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언급드린 종목 중에서 코인테크도 이렇게 조정받을 적에 사는 거죠. 코인테크는 자동화 기기 뭐 그런 업체인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식품, 자동차 부품 등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여러 군데, 그러니까 여러 업종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기업인데, 근데 또 특이한 게 세계 최초로 2차 전지 생산 공정을 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해외로 납품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도 이렇게 보시면은 실적이 연간으로 재작년에는 208억, 재작년에가 제일 많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쭉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안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얘가 지금 저평가냐. 주당 순이익도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죽을 쓴 거고 원래로 돌아온 거죠. BPS가 14,000원.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25,000원이고 PBR도 1.8이고 퍼도 16. 올해가 21이고 보통 12 적정 주가가 이제 퍼가 10이죠. 이제 10 이상이고 저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LNF 이런 것들도 다 걔네들은 퍼가 뭐 볼까요 한번. 얘가 그 실적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퍼가 올해도 509고 올해가 엄청나게 고평가인데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내후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퍼가 엄청나게 고평가예요. 이게. PBR도 얘는 12나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 실적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세계 최초 풀 공정화, 그리고 이미 해외 납품 중. 저기 지금 현재 잠깐만요. 뭐 덴마크, 뉴질랜드 이런 데에다가 지금 납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가? 이게 맞을 건데 안 보이네. 지금 LNF 보고 있죠. 죄송합니다. 코인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중국, 폴란드, 헝가리, 싱가포르 등의 다양한 업체에 납품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가 더 늘어나면은, 또는 더 비싸게 주고 팔면은, 실적이 더 예상치가 저것보다 더 늘어나면은 앞으로 갈 확률이 진짜로 이제 운 좋으면은 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최대 목표가가 저기죠. 여기. 저렇게 가면 이제 66,000원 정도 가겠죠. 그 25일선만 안 깨면은 66,000원 상투 칠 때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서 가려는 척 하다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못 갔어요. 그리고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웃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지수가 떨어지면서 한번 흔들었다가 또 종목이 좋으니까 빡 급등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21선만 안 깨고 가거나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가면은 이제 쭉 66,000원 상승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애다 라고 보시고서 이전 저점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 하신다. 그런 관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21선이 지지입니다. 근데 지금 다 지표가 매도죠. 발만 담궜다가 뭔가 가는 게 보일 적에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주봉이 좋다라고 하고 이제 오늘처럼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상승 장악형이 났고 여기서 20주선만 안 타면 주봉으로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기를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도 훅 떨구면은 20주선 근접할 적에 선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제너포커스는 또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부실주기 때문에 진짜로 하시고 싶은 분들만 하는 겁니다. 얘는 부실주. 뭐 모양은 괜찮습니다. 하나는 뭐 얘는 그냥 덮어놓고 분할매수 하시는 겁니다. 얘는 하나는 덮어놓고 분할매수, 투자의 관점으로 분할매수를 하시는 종목이고, 원익홀딩스도 투자의 관점으로 분할매수를 하시는 종목이고, 카프루는 바닥 종목인데 올해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2년 연속 적자였다가 올해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있고, 뭐 재무지표도 유불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는 종목이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보시고, 특히나 또 이제 그 외에 인성 정보가 연봉이 너무 좋죠. SNK 폴리텍도 요러고서 올해나 내년부터 쭉 뻗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NK 폴리텍도 관심 종목에 넣고 보셔라. 근데 수급이 근데 거래가 별로 없고 수급이 별로 안 좋네요. 안트로젠도 뭔가 이제 관심권에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주선 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좋은데, 20주선 당연히 분할 매수를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20주선을 이제 이탈되면 매도를 해야죠. 이거는 단기 추세고, 그것도 돌파하고 내려왔네. 뭔가 이렇게 121선만 안 깨면은 한번 해볼만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가면 보내주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21선 돌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한번 분할 매수를 121선 손절 잡고서 이전 저점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다 이제 관심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죠. 버킷 스튜디오가 잘 가기 때문에 한번 엔터주 이런 것들 보면은 삼성 출판사는 뭐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네. 이때 갑자기 급등하더니, 그러니까 또 지금 요때 추천해가지고 뭐 상한가를 먹었다 해서 또 가는 줄 알고 들고 있더니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니고 여기서 사가지고 드신 분, 먹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그냥 홀딩 했다가 지금 가만히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뭐 50, 40% 지금 되신 분들도 있고 할 겁니다 아마도. 주식은 그래서 짝대기를 극구하거나 먹고 나오거나 분위기 봐서 아니다 지표가 매도를 보면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확실히 모르면은 갈지 모르면은 일단 모양은 좋았어요. 삼성 출판사는 모양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한번 얘도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볼만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주봉은 모양이 좋은데 일봉은 주봉도 한번 해볼만 하고, 근데 월봉이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근데 연봉도 그렇게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일단 20년선이 생겼다는 게 지금 막 생겼다는 게 좀 찝찝한 겁니다. 눈 나보면 20년선 만나러 간다는 거죠. 이제 삼성 출판사 근데 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241선 기술적 반등 슝 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고. 이제 여기만 보시면은 쇼박스는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나. 모양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레이님께서 쇼박스 어떻냐라고 요때 설명하셨죠. 갑자기 급등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매물대고, 이 당시에도 얘가 매물대였습니다. 매물대 이전 고점이고 매물대고, 그리고 갭이 떴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이제 또 갭매꾸로 슉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슉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거나 일부만 하시는 게 상책이다. 또 실적도 작년에가 적자 났고 올해도 적자 중입니다. 근데 주봉은 모양이 나쁘진 않은데 저렇게 갈지는 모르는 거죠. 월봉도 모양이 나쁘진 않은데 저렇게 갈 줄은 모르는 거죠. 연봉도 모양이 나쁘진 않은데 저렇게 갈지 모르는 거다. 모르면은 안 하거나 일부만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슈박스는 사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SM은 많이 올라왔죠. 얘는 그냥 사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사셔 물리셔야 된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도 근데 지금만 소개시켜드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좋다고 했어요. 예전에도 연봉이 끝내주죠. 연봉이 좋습니다. 쭉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윗꼬리 달고 쭉 한번 많이 내려오면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내년에도 좀 시가에 좀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년에 이런 식으로 가거나 내년에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가면서 신고가로 갈래다.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2020년에는 65억이었어. SM인데 희한하죠. 근데 올해 839억. 돈을 뭐 딴 데도 어떻게 쓰는지 이수만 회장님께서 뭔가 좀 꿍꿍이가 있나 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때 봐야죠. 이때에 비해서 더블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는데 더블 늘어나고 또 더블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더블로 늘어나요. 근데 수급이 외국인이 계속 사고 그리고 현재 뭐 저평가는 아니긴 하네. 저평가는 아니긴 한데 차트는 좋아요. 그러니까 해볼만 한 거죠. 그냥 메타버스 그런 이슈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록뱀도 역대급 거리가 터지고 월봉도 네, 이렇게 보면 좋은데 뭔가 애매해. 그냥 보여주만 보유감만 하시고 신규는 그냥 덮어놓고 분할매 써도 돼요.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되게 모양은 되게 좋아요. 네. 모양은 좋고 연봉도 좋고 이렇게 4년 연속 조정받은 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해나 내년에 슝 이제 미친 듯 폭발하는 겁니다. 운 좋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인데 근데 실적이 얘는 지금 뭐 5년 연속 적자입니다. 5년 연속 적자. 얘는 진짜 상패도 각오가 된 사람들은 한번 사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차트도 그렇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사있고 4년 연속 적자고 원래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거든요. 근데 실적이 한 가지 문제는 실적이 4년 연속 적자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적자라서 내일 당장이라도 거래가 정지되면서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 그걸 뭐 감당이 되시는 분만 하는 겁니다. 저렇게 13,000원 이상 가더라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저렇게 부실주기 때문에 그게 감당되시는 분들만 샀다가 올라가면은 챙길 건 챙겨놓고서 한 13,000원, 1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A 스토리도 이제 뭐 나쁘진 않아요. 이제 월봉 모양도 그렇고 주봉 모양도 나쁘진 않아요. 뭐 하실 분들만 뭐 60주선 손절 잡고 사는 거죠. 이제 타마네트웍스도 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갈지 아무튼 가긴 갈 거야. 240월선이 저 위에서 내려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르겠네. 분위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분위기인데 이게 그렇게 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지 뭐 이렇게 골파하고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역대급 저 거래가를 보면은 한번 도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분위기는 한 요정도 2,000원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그냥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아쉬운 분들만 이렇게 60주선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어요. 네. TJ 미디어도 뭐 연봉은 좋습니다. 연봉은 그 다음에 판타지오도 바닥 종목이죠.
그리고 줄줄 흐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쌍바닥 형태죠. 이제. 쌍바닥 형태. 언제든지 훅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적자 기업이다. 그런데 4년 연속 적자는 아니고 작년에만 영업이익이 적자 났고, 근데 이제 5년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입니다. 적자. 유불도 마이너스 27%. 판타지오는 얘도 마찬가지로 저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처럼 상장 폐지 각오가 되신 분들만 하시는 거고, 투브엔트는 이제 바닥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고점이면은 웬만하면은 1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안 하시거나. 뉴도 지금 바닥이 아니죠. 주봉 보면은 이제 모양이 좋긴 한데 올라왔죠. 안 하거나 내려오면 하셔라. SM 라이프 DJ는 얘도 애매하죠. 얘는 분할 매수를 하시려면은. 갤럭시아에는 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바닥 관점. 올해부터 실적도 턴 어라운드. 근데 유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실 분만 하셔라. 나중에 초대박이 날 수도 있는 애기도 합니다. 액션 수커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보면 모양이 좋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월봉 모양은 좋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전 고점 가거나 훅 만원 기준 11,000원 가면은 거기서는 일단 먹고 땡. 그 이상은 이제 알아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근데 5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분들만 분할 매수로 소액만 하셔라. 키스트도 일단은 적자를 냈다가 근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해볼만, 월봉도 그렇고 해볼만 합니다. 근데 월봉 지표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도 음봉 나고서 내년 달에는 이제 양선도 날 수 있다 생각하시고서 분할 매수는 충분히 해볼만한 종목이고, 하이브는 이제 월봉이 5월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절반 정도, 상승길의 절반 정도 20만원까지 떨어질 걸 각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이브도 지금 애매합니다. DPC도 애매하고, 주봉은 그런데 뭐 가려고 하는지 들어는 올려줬어요. 묵고리 소양선이고 20월선 타고서 막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쭉 한번 얘도 뭐 해볼만은 합니다. 뭐 봉기류가 엄청나게 뻗은 건 아니고 BTS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FSC엔터는 너무 바닥 종목이고 3년 연속 적자인데 올해도 적자고, IHQ도 2년 연속 적자고 올해도 적자입니다. 얘는. 근데 거래량이 엄청나요. 얘는. 이 보이는 추세를 깼네. 근데 지금 720주선을 이렇게 보면은 장기 쌍바닥이죠. 장기 쌍바닥. 720주선을 돌파하고 내려오고, 나중에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720주선을 내려오고서 그 위에 올라타면은 그때부터가 빵 상승이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적자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한국의 뭐 디즈니 그런 것도 있고, 그게 9월달 계속 늦춰져가지고 9월달로 알고 있는데 9월달도 더 늦어질려나 모르겠네. 아마도 이 IHQ 뭐 대부분의 이 엔터주들은 위드 코로나 이제 신규 확정자 수가 3,000명이 넘어갔긴 했는데, 백신 뭐 지금 1차가 70% 이상 맞았고 2차도 맞은 사람들 많이 있고 코타 맞겠죠. 그렇게 큰 걱정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조금은 늦춰질 수 있으나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엔터주들도 다시 또 활개를 펼 겁니다.
이제 마칠게요. 네. J 콘텐츠리도 너무 좋아요. 네. J 콘텐츠리도 연봉이 끝내줍니다. 그럼 J 콘텐츠리가 SM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SM은 고점이고 많이 올라온 상태고, J 콘텐츠리가 저점이네. 수급도 좋고 실적도 이런 식으로 작년에만 엄청난 적자, 그리고 올해도 적자이긴 한데 내후년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 그래서 J 콘텐츠도 바닥에서 잘 모아가시면은, 얘 어땠습니까? 차트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쑥 가다가 가면은 슉 가겠죠. 이렇게 슉 파라볼릭 골든 나면은 슉 그저 게다가 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20만원, 또 장기적으로 뭐 20만원까지도 가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동이 그 다음 파동은 5만원, 그 다음 파동은 10만원. 근데 5만원 파동 갔다 왔네. 그러니까 조정받다가 5만원 파동 갔다가 조정받고 10만원 파동 가겠죠. 10만원은 그냥 느끈히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이제 너무 많이 말을 했네. 1시간 11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주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인바이오젠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데아티아이, 바로가 아니라 바로거나 눌러줄 적에 다음주, 그러니까 다음주, 이번주 쭉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데아티아이 뭐 일신상제는 많이 올라왔죠. 2, 3등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빠질 거였어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대북 호재가 떴기 때문에 그래도 번쩍이진 않을까 하고 나서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얘는 근데 갭이 떴기 때문에 얘는 다음주 올라가면 팔아야죠. 뭐 단타는 그냥 가면 근데 또 아쉽기 때문에 못 파는 거죠. 네. 한국바이오젠도 올랐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 사자마자 이제 상한가 칠 거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은 제가 이제 어제 좀 찾아보고, 오늘 또 찾아보다가 이게 점심에 밥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많이는 못 찾아봤어요. 이제 그래도 여기 다 뒤져는 봤습니다. 뒤져는 봤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지표가 이제 매도이더라도 제가 이제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제 저기 지표가 예쁜데 아직 많이 안 오르고서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지표가 하락인데 이제 딱 지지권에 있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홍준표 테마주들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죠. 홍준표 테마주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인가? 늦었다 라는 말은 이제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라는 말은 뭐 꼭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1차 매수, 2차 매수, 갈 적에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통양 피스톤이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당연히 한 번쯤 이렇게 여기서 발 담궜다가 쭉 빠졌다가 냅다 쭉 급등,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 주선은 안 깰 것 같아요. 20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쭉 내려오면은 한번 10%는 눈 감고 사놓고서 보신다 라는 관점으로 홍준표 테마 이제 내려올 만큼이 아니라 한 번 더 내려오면은 거기가 저점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칠게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그리고 주말에 또 오늘 오후에 좋은 종목 찾아보고 또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좋은 종목 있으면은 그런 종목이 보이면은 내일 아침에 카톡방에 또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종목이나 또는 괜찮은 종목 얻으실 분들은 이렇게 영상 하단에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유료 카톡방이나 무료 카톡방. 그리고 현재 지금 줄어가지고 79명입니다 지금. 오히려 줄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떨어졌더니 바로 나가시더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아무튼 지금 나가신 분들 있고 곧 찰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저는 끝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갈 거라고 봐요.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왜 월 10만원 밖에 안 합니다. 다른데 뭐 50만원 100만원 하는 유료방에 가셨다가 회비값 먹고 원금값 먹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진짜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그 종목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명 다 차면은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월 20만원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자는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 배신자는 그러니까 한번 82명이었는데 지금 나갔죠. 3명이나 나갔네. 그래서 다시 만약에 나간다? 그럼 다시 들어오시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뭐 100명 차기 전에는 근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뭐 한 번만 봐드리죠 이럴 수는 있는데 나중에 100명 다 차면은 진짜는 그때는 아무리 들어오시고 싶어서도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